안녕하세요. 교육 전문가 이상덕입니다. 오늘은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하루 6시간만 일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 세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신이 내린 고귀한 양심과 불멸의 영혼을 가졌던 토머스 모어, 그가 쓴 유토피아,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또 그가 이상향을 꿈꿨던 행복한 나라, 상상 속에만 존재할 수 있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런 시대와 이런 사회를 꿈꾸고 또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고, 현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함으로 통해서 이런 시대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신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고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나라, 황금을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나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이 있을까?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청하시고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잊어버리고 상상의 날개를 펴고 현실은 행복하게, 미래는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또 인간의 마음들을 잘 다루어서 소설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인문주의자, 최고의 휴머니스트 토머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입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 문학과 정치가 법률가 인문주의자였던 토머스 모어가 가상인물과 가상공간을 이용해서 만든 소설이며 지금의 공상소설, 공상영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토피아가 나온 배경을 보면 토머스 모어가 살던 이 시대는 영국 귀족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갔던 그런 세상이었고, 사치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모직 산업을 발달시켜서 양모 가격을 급등시키고, 또 양모 가격이 급등하자 귀족들은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던 농민들을 다 쫓아내고, 또 그곳에 양떼를 키우는 초지로 만들어서 농민들은 빈민으로 전락해버리고 살 수 없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시대에 나온 소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귀족들은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양모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양을 키우게 되었고, 농민들이 일하고 먹고 살던 터전인 농지가 양들을 위한 초지로 바뀌어 식량을 경작할 땅이 부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일자리가 없고 농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서 통해서 농민들이 굶주리는 빈민이 되었고,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범죄가 많이 성했던 이런 그 당시에 영국, 또 그 당시에 유럽이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도둑질을 하여서도 배고픔을 채워야 하는 현실이 되었고, 이런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시 영국은 강력한 법률로 작은 것이라도 도둑질한 죄인들에게 무참히 사형을 집행하는 이런 법률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빵 조각을 훔쳐 먹다가 잡히면 대중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목을 베거나 또 목을 베어서 저잣거리에 매달두면서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현실을 본 그 당시 토머스 모어는 당시 영국 귀족들에게 이런 파렴치하고 사리사욕들을 비판하고 또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유토피아 이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인문주의자 토머스 모어는 영국 국민들이 빈곤과 어려움 속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힘과 부를 가진 귀족들이 국민에게 자행하고 있는 악행들을 잊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의 생각과 그의 사상과 또 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하라는 것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고 또 정치가나 또 법률가들이 읽고 또 읽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각을 좀 끄집어내서 현대에 어떻게 맞추어 볼까 생각하는 이런 사상, 그런 인문주의자 휴머니스트로의 사상이 듬뿍 담겨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유토피아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6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8시간은 잠을 자고 그 외에 많은 시간들은 독서와 음악과 자유로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완벽한 나라,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토피아 시민들은 폭정 속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을 해방시키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돕고 국민들을 위한
전쟁이 아니면 전쟁을 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이 받을 수 있고 죄수들도 감옥에 있더라도 생계 수단을 위해서 자기가 교육을 받고 석방된 뒤에 그 기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든 그런 공상적인 나라. 유토피아는 이 유토피아라는 말이 토마스 모어가 1516년에 만들어낸 말인데 그야말로 이 세상 어디에도 지금으로서는 없는 곳, 결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었는데 이 유토피아는 토마스 모어가 문학과 정치가 법률가 성직자로서 명망이 높았던 그가 정치적인 이상, 정치적인 생각을 담아서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한 책인데요. 유토피아는 두 권의 책으로 만들어내고 첫 권은 16세기 그 당시에 유럽의 부패한 절대 왕정 정치, 사유재산의 극치, 또 극악했던 그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냈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라파엘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토마스 모어와 함께 대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라파엘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당시에 이 라파엘이라는 지금 현재 병원이나 라파엘이라는 단체나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파엘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토피아는 미지의 섬나라를 체험한 라파엘이 모어에게 이 섬나라가 이상형이 될 수 없다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 토마스 모어는 많은 부분에서 라파엘의 이야기를 동의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는 이런 내용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토피아 주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질적인 풍요와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고 정신적인 쾌락. 그러한 관점에서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는 철학자이자 윤리학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게 현대인들이, 현대 정치가나 윤리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상들을 배워서 그가 하고 있는 분야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1478년에서 1535년까지 북유럽의 인문주의자로서 실제 정치를 하기도 했고 헨리 8세 때의 대법관을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고귀하냐면은 이런 분들이 저는 정치하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이런 훌륭한 분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영국 헨리 8세는 여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결혼을 6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왕비 캐서린의 시녀 앤 볼린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기 위해서 교황에게 가서 이혼 승낙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톨릭법은 이혼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가톨릭 교황이 이혼 승낙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가톨릭과 결별을 하고 자기가 국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수장으로 지내게 되고 수장으로이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의 총의를 받기도 했지만 대법관의 자리에 있었던 토마스 모어는 왕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었고 이것은 바르지 않다고 항상 생각해 왔고 그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왕비 캐서린과 이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앤 왕비가 대관식을 할 때에 거기도 불참하기도 하고 앤 왕비의 자녀들이 왕위 계승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반대에 서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헨리 8세와 등을 지게 되고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모어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고결한 양심을 지킨 불멸의 영혼을 가진 휴머니스트로 반역죄로서 체포되어서 그 런던 탑에 감금되었고 드디어 1535년에 단두대에서 최후를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절대 권력에 맞서 신념을 지킨 토마스 모어의 올바른 정신은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죠. 그래서 그의 묘비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고결한 양심, 불멸의 영혼이라는 묘비명에 적혔고 세계인들에게, 후세인들에게 많은 큰 영향과 울림을 주고 있어서 지금도 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영국 저작거리에 자신의 몸이 내걸려서 처참한 신세가 되었던 토마스 모어는 당시 영국의 부패한 왕정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고 이상적인 사회를 그렸는데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모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귀한 말인데요. 나는 왕의 신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착한 종으로 죽는다. 이런 말을 남기고 또 나는 성직자로 떠나지만 내 수염은 반역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단두대에서 내 목은 치더라도 내 수염은 자르지 않게 해주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초연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했는 진정한 휴머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정과 귀족들의 부패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또 그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세계,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훌륭한 토마스 모어죠.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위한 고민이 흔적합니다. 가공한 인물의 입을 빌려서 현실을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그려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시대의 문제에 투철했던 한 인물의 사유의 힘을 보여주기도 하고 인류 지성사 역작이기도 하고 사회 지도층이자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일깨워주는 아주 귀중한 지침서입니다. 지금 세계와 국가의 또 한 그룹의 리더들은 이런 지식인들, 지성인들의 행동 지침서를 읽고 내가 무엇을 하고 이 그룹,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반드시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토피아는 토마스 모어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개인이나 사회인이 지구상을 함께 살아가는 이 인류의 시대에 맞게 무엇을 해야 될까를 적극적으로 또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사상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에 나도 행복해지고 또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좀 더 즐거운 세상,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과학적으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하루에 6시간만 일하고 8시간 잠을 자고 그 이외의 시간들은 나의 행복과 나의 발전을 위해서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가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유토피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다음에서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유토피아의 내용과 토마스 모어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나올 때에 꼭 들어봐 주시고 초등학생들이 아주 재미있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또 말씀해 드리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더욱더 재미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꾸준하게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